네, 머니스토리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정윤영 전문가와 함께 종신보험 활용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스토리 정윤영입니다. 요즘 꽃가루 날리고 환절기라 요즘 눈, 코가 아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텐데요.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오늘은 종신보험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종신보험을 갖고 있는데 제대로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 못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오늘은 좋은 좀 팁이 될까 하는 마음에 알려드리고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종신보험부터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종신보험이란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사망하게 되면 피보험자죠. 주의하실 건 계약자가 아니라 피보험자라는 겁니다. 사망 시 보험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자, 아주 종신보험 간단하죠? 사망하면 나오는 보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신보험은 왜 필요할까요? 가정 내에 주소득원, 특히 이제 외벌이 같은 경우는 한 사람에게 소득을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랬을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은퇴 시기 전에 조기 사망할 경우, 예를 들면 자녀가 크기 전이라든가 한참 경제활동을 하고 재테크를 해야 될 시기에 사망하게 됐을 경우에 소득 부재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위험을 해결하는 게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자, 두 번째는 꼭 조기 사망으로만 종신보험을 쓰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각종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중증으로는 상해나 질병 모두 포함입니다. 중증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시기 직전까지 고액 치료비를 쓰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합병증, 대표적인 게 당뇨합병증이라든가 치매 같은 경우로 인해서 사망하시게 되면 사망 직전까지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로 하죠. 사실 일반적으로 암보험이나 무슨 건강보험 이걸로는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아있을 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으로 인해 사망하게 되면 나오는 보험금으로 해결을 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이게 방송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퉁 친다고 그러죠. 치료비 많이 쓰고 나중에 사망보험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해결하고, 그래서 그렇게 고액 치료비를 해결하는 것이 종신보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증권을 잘 보시면 가입 금액이 보통 5천만 원,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적게는 3천만 원. 요 사이가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이런 식의 주계약의 사망보험금을 갖고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종신보험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종신보험의 탈을 쓰고 여기에 플러스 특약이 들어가죠. 대부분 뭐가 들어가나요? 암, 2대 질병, 그다음에 2번 수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주계약을 요만큼밖에 안 가져가면서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종신보험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종신보험으로 보기 어렵고 그냥 비싼 건강보험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이런 쪽에 보강을 하시려면 차라리 손해보험이나 보장성이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시고 사망에 관련돼서 소득 부분, 치료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신보험이나 사망보장을 가입하신다면 이렇게 가입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고 얼마나 필요한지 사망보험금을 책정하신 후에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가입하시는 보험은 글쎄요, 종신보험이라기보다는 건강보험이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종신보험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종신보험을 갖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요거는 요 두 가지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유태인의 지혜라고 하는데 현재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미국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상위 10% 안에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 유태인들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상위 10%입니다. 그들이 과거 어려운 시절을 겪고 지금에까지 이를 때까지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능력을 축적하기까지에는 종신보험이라는 거를 굉장히 잘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어떻게 활용했는지. 자, 첫 번째, 부모님이 종신보험을 가입하십니다. 이때 보험료는 항상 종신보험, 보험이라는 것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내는 보험료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작은 돈을 들여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사망하시게 되면 이게 보험금이 나옵니다. 보험금이 어떻게 되나요? 현금 자산이죠. 현금 자산을 누가 받나요? 자녀가 받습니다. 그럼 이렇게 받은 돈을 다시 종신보험에 가입합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몇 년당 몇 년 얼마 이게 아니고 일시납으로 가입해서 종신보험을 유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월납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도 훨씬 더 저렴하고요. 차후에 받는 보험금에 대비해서 보험료는 약 한 50%에서 많으면 나이에 따라 틀리지만 많으면 한 60%, 70% 정도의 돈으로 보험료 해결하면 나중에 이만큼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건 정해진 게 아니라 사망 시점에 언제든지 돈이 나옵니다. 보험금이. 그래서 조기 사망하든 나중에 사망하든 무조건 확정적으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의 이전이 되겠죠. 자,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이 돈을 쓰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 돈을 그대로 아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납으로 가입해서 자산을 축적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쓸 수 있는 돈들은 그대로 재테크를 열심히 했겠죠. 자,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연장이 되겠죠. 자, 이 보험금이 다시 자녀에게, 그 다음 후세에게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후세는 이 자산을 갖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되죠. 이렇게 두세대나 한 3세대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처음에 부모님들이 내셨던 작은 보험료에 대비해서 적게는 3-4배, 많게는 5-6배 이상 많은 돈을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금의 세대 이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작은 금액을 불려서 하기보다는 언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자식한테 줄 돈을 확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가는 것. 이걸 종신보험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유태인들이 많은 자산을 쌓을 수 있게끔 도와줬던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애들한테 줄 거 없다 하시는데 작은 돈으로 큰 자산을 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있다. 이 정도는 참고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절세 효과입니다. 부모님들이 내는 절세가 아니라 자녀들이 감당하는 세금을 절세하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면, 자,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자산을 갖고 있을 경우 이거를 자녀들한테 넘겨주게 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네, 세금이 나갑니다. 세금. 얼마나 갈지는 모릅니다. 왜? 부모의 자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 현재 기준으로 예를 들어 한 10억 정도가 있다고 할 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상속 같은 경우는 미래의 시점이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매년 일정 수준의 물가를 더해서 나온 자산의 상승률을 예측을 해서 사망보험금을 책정하시는 겁니다. 세금을요. 자, 상속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의 상속세는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상속세 누가 낼까요? 자녀가 냅니다. 예, 자녀가 부모님이 기껏 젊었을 때 힘들어서 만들어 놓은 자산을 자녀에게 넘겨주고 싶은데 자녀가 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에서는 니네 가족끼리 자산 나눠 가졌으니까 이제 세금 내놔. 세금 공짜는 없어. 이러고 바로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이거를 6개월에서 1년 안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아유 그래 니네 아직 어리니까는 좀 더 기다려줄게 이런 말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압류가 들어가죠.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압류가 발생이 되면 나라에서는 일단은 세금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상속자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단 압류를 해서 제일 빠른 경매를 통해서 자산에다 처분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의 자산이라 할지라도 경매를 처분하게 되면 보통 약 70% 정도 전후로 자산이 축소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세금은 세금대로 다 빼가지고 갑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나머지 자산만 자녀에게 넘어가게 되죠. 부모들은 기껏 많은 자산을 만들어놨는데 자녀가 대책 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언젠가 부모님들이 주겠지 넉넉히 있다가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실제로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자산에 많아야 30%, 40%, 적을 경우는 20%밖에 못 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자산을 나라에 기부할 게 아니시라고 한다면 분명히 자녀들한테도 준비를 시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상속세를 뭘로 준비하니라?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보험금이죠. 왜 그럴까요?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상속이냐 나중에 상속이냐 예측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당장 내일 모레 또는 1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상속과 사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종신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의하실 것, 이 사망보장 종신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 보험료는 누가 내느냐? 많은 분들이 부모님이 가입해서 계약자, 피보험자도 본인, 그리고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으로 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되면 계약자는 반드시 자녀가 내야 되고요. 보험료도 반드시 자녀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부모님이 납부하고 발생되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같이 이 자산과 함께 이 보험금으로 나온 현금도 자산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한테 세금을 더 부과하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자는 누가 해야 된다? 자녀가 돼야 된다. 자녀가 보험료 내는 거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아니죠. 부모님들이 많은 자산을 남겨놓을 때 자녀들이 무턱대고 받을 경우에는 그 많은 자산을 감당하지 못하고 허투루 쓰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되죠. 그 간혹 신문에서도 뭐 재벌 2세, 재벌 3세, 망나니 같은 행동, 뭐 돈을 펑펑 쓰고 다닌다, 사회적 물이 일으킨다 이런 얘기 많이 있죠. 보험료를 내는 것이 단순하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자산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이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기 스스로 지출에 대한 절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 자녀에 대한 교육 측면에서도 좋고요. 세금 절세 부분에서도 종신보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의 노후 준비입니다. 최근 들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험난한 과정을 살아오신 부모님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대부분 뭘까요? 많은 현금 자산, 노후 자산? 아닙니다. 실제로 집 한 채 딸랑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을 끌어안고 살기는 힘들고 생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주택연금이죠. 자, 주택연금을 갖고 내 집을 활용해서 내 노후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망하고 또는 내 배우자가 사망하고 나면 이 주택은 누구 것이 될까요? 자녀 것? 아닙니다. 그동안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 생활비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보통 전체 주택의 보통 한 50% 정도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데요. 이걸 다 받고 종신수령으로 오래 살 경우에는 이 비율이 점점 올라가죠.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나머지 주택에 남겨져 있을 확률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동산은 바로 연금을 지급했던 은행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평생 만들어 놓은 집 한 채, 이거라도 아이들한테 줘야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으로 주택연금을 쓰시게 되면 결국은 이 주택도 누구의 것이 된다고요? 예, 보험금을, 노후연금을 지급했던 금융회사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주택을 가지고 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종신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자는 누구요? 자녀가 되게 되고요. 종신보험은 피보험자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 두 분께서는, 부모님께서는 주택연금으로 평생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 노후생활 충분히 감당을 하시고 나서, 자, 두 분이 사망하신 이후 주택의 금융권이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나오는 사망보험금으로, 보험금으로 주택연금 받았던 것을 다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융회사는 줄 거 다 주고 다시 받았기 때문에 주택의 소유권은 다시 우리 가족에게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러면 자녀들은 뭘 얻을까요? 부모님의 주택을 그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것은 주택 전체 자산 중에 일부를 연금으로 받고요. 이 부분은 사망보험금으로 받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작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작은 보험료로 부모님의 노후 걱정 없이 주택연금으로 충분히 쓰실 수가 있고 이 보험료로 인해서 이 주택을 다시 넘겨받게 되면 이 주택으로 내 자산을 활용하든 다시 제2의 주택연금을 활용해서 내가 써도 됩니다. 요즘 젊은 분들 집 마련하고 그다음에 자녀 교육시키고 노후 준비하고 굉장히 버겁죠. 이 모든 걸 해결하기 힘드실 겁니다. 연금을 따로 마련해야 되고 부모님 용돈 드려야 되고 이 방법보다 차라리 부모님들이 돈 걱정 없이 주택연금으로
모든 생활에 다 쓰시게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이 부모님들의 주택을 받아오기 위한 사망보험금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하시게 되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내가 연금 가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적은 금액으로 부모님들이 자산을 가지고 오면서 이 주택을 매매 또는 내가 거주를 통해서 주택연금이나 자산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종신연금은 사망할 때 경제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있지만 종신보험도 어쨌든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상품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자산을 축적하거나 오히려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세금을 절세하거나 부의 이전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금융상품은 적절히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포인트로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계산들은 저희가 여러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궁금하시면 내 갖고 있는 자산 현황이라든가 소득 구조를 알려주셨을 때 저희가 세금을 계산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